안녕하세요, 작심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거북섬에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카페, 그리고 호텔을 소개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곳은 나중에 특색 있는 카페가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제 기준 거북섬은 이런 카페지, 이런 호텔이 들어와야지, 그래 이거야, 감탄한 곳들을 뽑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구독자분들께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곳들이 괜찮은 곳이다 싶으시면 방문해주세요. 참고로 이 영상은 순전히 제 경비 들여가며 찍었습니다. 거북섬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괜찮은 업장들을 소개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는 카페는요, 거북섬 인공서핑장 앞 카페라면 이런 곳이면 좋겠다고 상상한 컨셉을 구현한 그런 곳입니다. 거북섬의 인공서핑장 뷰를 활용한 카페는 꽤 있어요. 하지만 거북이와 파도, 이 두 가지를 컨셉으로 한 카페는 최초입니다. 바로 터틀 온 더 웨이브라는 곳입니다. 수변상권 센터프라자 3층 코너에 개업을 했어요. 이곳은 인공서핑장을 대각선에서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인공서핑장 앞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대각선 건물 3층에 오픈한 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방문자 리뷰 벌써 200건을 넘은 이 카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소감판이 보이네요. 통로에서 유리로 들여다봤을 때 느껴지는 감성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건물 특성을 잘 알다 보니까 외부 테라스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올라갔죠. 그거 말고도 특이한 테이블이라든지 주방 겸 매장 데스크 방향의 불빛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거 뭐냐면 이거 기둥이에요. 아무래도 여기 실평수 40평에 테라스 서비스 면적까지 더하면 60평 정도 되는 곳이에요. 평수가 크다 보니까 기둥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보통 카페 기둥에 유리를 붙여서 고객들로 하여금 공간이 넓다고 느끼게끔 합니다만 여기는 특이하게 수족관에서 쓰는 워터 판넬을 기둥에 부착을 했어요. 천장을 보면 파란 하얀 천으로 살랑이는 파도를 연상하도록 했습니다. 기둥에 붙은 서핑보드 테이블이나 의자도 전체적인 컨셉에 맞도록 자체 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래바닥에 서핑보드나 빔 프로젝터에서 벽을 쏘는 빛, 이런 소품들 하나하나가 바다가 생각이 나고요. 청량한 느낌을 줍니다. 거북섬에 있는 동안 카페를 자주 다녔습니다. 1년 이상 다녀보니 사계절 동안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인공서핑장 주변 카페는 거의 다 서핑장 뷰를 활용했습니다. 인공서핑장 뷰는 거북섬에서만 볼 수 있는 독보적인 장점입니다. 하지만 약점이 있죠. 서핑장 휴장 기간이요. 웨이브파크가 개장한 기간에는 사람들이 카페에 방문 많이 합니다. 휴장하는 12월부터 개장하는 4월, 또 이번에는 4월 29일에 열었어요. 4개월 휴식기에 서핑장이 물이 빠져서 서핑장 틀 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색 있는 음식으로 승부하는 영업장 같은 경우는 아쉬운 뷰라도 고객들이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사실 힘들었을 겁니다. 이 카페는 서핑장이 어떻든 오고 싶도록 감성을 자극하는 인테리어 공간을 꾸민 점이 좋네요. 음료와 디저트를 먹었습니다. 여러 음료를 시켜보고 싶어서 와이프와 함께 방문했죠. 에이드를 시켰어요. 터틀 시트러스 에이드와 터틀 모히또 에이드입니다. 시그니처 메뉴에 거북이 얼음이 올라간 데서 이 음료들을 시켰어요. 귀여운 거북이 얼음은 물이 아닌 음료를 얼린 모양이에요. 생각보다 안 녹길래 빨대로 부셨더니 또 다른 맛이 납니다. 평소에 에이드는 잘 안 먹는 편이에요.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졸리니까 커피를 주로 마시는데요. 여기 에이드는 엄청 달지도 않고 괜찮아요. 직원분에게 물어보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고 특히 아이들이 거북이가 올라간 시그니처 메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평을 하자면 터틀 온 더 웨이브는 거북섬 서핑장 뷰에 온전히 기대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인 감성 인테리어와 시그니처 메뉴로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먹힐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곳은 로데오 거리에 위치한 퍼스트 에비뉴 2
건물 중 5층에 있는 인유어 코너라는 카페입니다. 이 거리에 대해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제일타운이랑 MTV 프라자 건물을 제외하고 쭉 루프탑 테라스 상가로 설계를 하고 분양을 했어요.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4층까지 건물을 올리고 남은 용적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고민하다 보니까 나머지 5층은 실평수 외 서비스 면적인 테라스 공간이 넉넉한 상가로 구성을 했어요. 마치 이태원 루프탑 카페를 연상케 하는 상가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한 현장에서 설계를 하니까 나머지도 쫙 그런 구성이 나온 겁니다. 넉넉한 테라스가 있는 5층 상가의 경우 4층보다 오히려 분양평당 분양가가 높은 게 그런 이유였죠. 뭐 좋습니다. 이태원 루프탑 카페. 근데 죄다 루프탑 카페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걸까? 건물들의 도면을 받아보면 그런 걱정만 들었어요. 실평수만큼이나 큰 테라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준공전에 계단으로 몰래 올라가서 테라스 공간을 볼 때마다 저는 고민에 빠집니다. 마치 예비 사업주가 된 것처럼요. 제가 지금 가는 카페는 고민했던 부분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대답한 곳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유어 코너라는 이름은 카페가 건물 코너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I am always in your corner 라고 난 항상 네 편이야 할 때 쓰는 회화 표현이기도 합니다. 카페 인테리어가 아늑한 게 왠지 이름처럼 위로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여기도 통로에서 보는 카페 풍경이 좋습니다. 외부 테라스에 잔디를 깔았고 하얀 분수가 있네요. 카페 내부는 모던한 테이블과 의자를 활용했습니다. 테이블 간격이 널찍널찍합니다. 사실 여기가 반려동물 동반 카페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간 여유가 있는 걸까요? 사전 촬영 요청 갔을 땐 사람만한 크기의 도베르만이 있었고요. 촬영 당일은 비숑 2마리가 테라스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려동물은 없지만 아기가 있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반려동물이 올 수 있는 카페는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기 데리고 밖에 나갈 땐 한 번씩 카페에 갑니다. 아기에게 바깥 세상을 보여주면서 카페에서의 힐링을 즐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모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아기 사람보다 동물이 입장할 수 있는 카페가 많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이런 야외 테라스가 있으니까 반려동물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동물하고 좀 놀아주고 부모는 앉아서 쉬고 여기가 이런 게 가능한 곳입니다. 고객들이 전신 거울이나 카페 소품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사장님이 신경 쓴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테라스에 있는 꽃분수도 20대, 30대가 정말 좋아하는 오브젝트 중 하나인데요. 워낙 넓어서 자칫 심심할 수도 있는 이 공간이 사진 찍고 싶은 욕구가 들도록 합니다. 여기는 영구 오션뷰가 있죠. 내부에서 테라스를 나와 정면을 보면 화창한 날씨엔 송도의 스카이라인이 또렷이 보입니다. 이 카페 뷰에서 송도라는 도시가 한몫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건물 주변은 오피스텔 라페넨과 디아티크 그리고 해양생태과학관 공사가 한창입니다. 부동산 금융 사정이 풀리면서 주변 개발이 제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대표 메뉴를 시키지 않으면 섭하죠. 아인슈페너 커피와 딸기 크림 라떼, 아이스크림 프렌치 토스트를 주문했습니다. 카페 인스타그램과 방문 후기를 보니까 딸기 크림 라떼와 아이스크림 프렌치 토스트를 같이 담을 때 사진이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 시켰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지금 아니면 카페 못한다 그래서 차리셨다고 해요. 추진력이 정말 대단하시고요. 3가지 음식을 먹어봤을 때 처음이라고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메뉴 개수를 세보니까 30개가 넘어요. 엄청나네요. 카페 인유어 코너는 음식의 퀄리티도 그렇고 반려동물 동반 카페라는 희소한 컨셉, 하나하나 공들인 인테리어 공간들로 풍부합니다. 2022년 거북섬은 웨이브파크 아니었으면 외부에서 올 일이 없었어요.
웨이브파크 휴식기만 4개월 이상입니다. 2023년 거북섬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핑이 어찌되든 카페 자체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카페 하나하나가 거북섬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에게 홍보해주시는 고마운 곳입니다. 정리하면 음식 정말 맛있었고요. 음식과 소품들을 이용해서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카페 투어 다니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거북섬에서 처음 방문한 짓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호텔 짓드는 어떤 모습일까요? 당연히 거북섬 하면 오션뷰 객실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신축 호텔이니만큼 객실 내부가 아주 깔끔합니다. 내부가 아주 화려하지도 않고 간결해요. 저나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호텔 짓드의 오션뷰는 어떨까? 이니까요. 빨리 나가볼게요. 와, 저 이 건물 사용 승인 떨어지기 전에도 안전모 쓰고 많이 올라가 봤어요. 이 건물에서 오션뷰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별스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와 본 건데요. 와, 이게 진짜 그냥 보는 거랑 호텔 테라스 오션뷰와는 다가오는 감동의 격차가 크네요. 이런 뷰라면 상가로서도 충분히 강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약간 비즈니스 호텔 느낌이랄까요? 거북이 등딱지에 호텔들이 오픈하면 거기야 여기 가격 이상 받을 거잖아요. 이 객실은 약 6평 정도 될 텐데 저처럼 영상 만드는 사람이 일하면서 기분 전환할 겸 오거나 출장 목적으로 오기 가성비 좋은 곳 같다는 생각이에요. 테이블에서 작업하다가 쉬어야겠다 하면서 한 발자국 나가면 이런 오션뷰가 펼쳐집니다. 맥주나 와인 한잔 때리면서 사색에 잠기기 정말 좋죠. 침대가 5성급 호텔 거라던데 자보니까 진짜 편해요. 20대만 해도 아무 침대에서 자도 괜찮죠. 30대 중반 넘어가니까 왜 침대나 베개에 신경 쓰는지 알 것 같아요. 침대가 정말 푹신해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다음날 나오는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2023년 5월 6일 기준 거북섬에서 오픈한 호텔들의 모든 객실이 꽉 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호텔 짓드를 포함해서 하운드, 브라운도트, 시엘로, 웨이브, 넘버 25 총 6군데 있거든요. 합하면 200개 호실이 훌쩍 넘는데요. 이번 어린이날 다음날인 토요일에 만실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숙박 플랫폼으로 진짜인지 확인을 해봤죠. 숙박도 있겠지만 상당수 대실로 꽉 찼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합니다. 호실당 2명씩만 잡아도 400명 이상 위락상권에 머물렀다는 거니까요. 오늘은 거북섬이 가진 장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영업점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입주하고 나서부턴 영업장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권이 성숙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방금 영상으로 보여드린 기본이 탄탄한 카페와 호텔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주 소비층들에게 여기 거북섬을 알려주시는 곳들이라 제가 이곳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많이들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인스타그램하고 호텔 관련 정보 달아놨으니까요. 가족이나 연인분들과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